작년 한 해 1년간 아파트를 거래했다가 취소한 사례 전수조사를 해봤더니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예. 이 문제를 전수조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분석한 천준호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아파트 매매 취소 사례, 사실은 매매를 하면 그냥 매매가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들 보통 생각하는데 매매했다고 신고했다가 그럼 매매했다고 신고하면 다 거래가 일어나고 아파트는 팔리고 돈은 지불되고 그랬을 것 같은데 네. 이게 취소되는 사례가 그렇게 많다고요? 네, 벌써 한 수년 전부터 네. 그 아파트 실거래가 등록 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네. 허위로 매물을 신고하고 그에 따라서 시세 차익을 얻는 사례가 많다 이런 얘기들이 쭉 이제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그 실거래가를 신고하라고 그랬더니 그걸 역이용한 거 아닙니까? 네네네. 예. 그렇죠. 지금 거래를 하면 국토교통부 시스템에 예. 중개인이든 아니면 거래 당사자든이 예. 온라인이나 서면 신고 방식을 통해서 이제 등록을 나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에 거래를 하였소라고. 네, 그 물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까지 네. 그 중도금 어떻게 치를지 이런 내용들을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록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거래가 성사됐다고 하는 작년 한 해가 몇 건이었죠? 작년에 약 85만 건 정도 거래 데이터가 저희가 이제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거기서 분석을 해보니까 예. 37,965건이 취소된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됐는데요. 물론 전체 이제 뭐 중에 4.4% 정도 해당합니다. 뭐 계약했다가 네. 예를 들어서 뭐 마음을 바꿀 수도 있고, 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뭐 집안에 무슨 일이 생겼을 수도 그럴 있고, 수도 있죠. 또는 뭐 아니다 나는 그 한 몇 년 있다가 팔게 더 살겠다. 뭐 여러 가지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 네. 그런데 그런 취소 건만 집중적으로 따로 분석을 해봤더니 네. 무슨 문제가 발견됐습니까? 일단 부동산 자체가 금액이 워낙 큰 금액이고 그렇죠. 또 계약금도 걸리고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아마 집을 해보셨으면 알겠지만 굉장히 정교하게 이제 계약서를 작성을 네. 하는데 생각보다는 취소 건수가 굉장히 많다. 일단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예. 네. 이게 뭐 100만 원, 200만 원짜리 거래가 아니라 네, 네. 최소한 몇 억에서 몇십억짜리 거래인데. 그렇죠. 잘못 계약서를 작성하면 상당히 많은 이제 계약금의 네.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니 상황이죠. 거래가 취소돼도 위약금 네.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 네. 단위가 엄청 커지잖아요. 네네. 예. 네. 그런데 그 취소된 사례 중에서 내용을 보니까 신고가를 경신한 그 거래, 그러니까 최고가를 경신한 거래가 전체 전국적으로 보면 한 3분의 1 정도가 이제 거의 해당이 됐고, 예, 서울만 놓고 보면 절반 정도가 신고가를 경신했던 거래로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요지는 이런 거래를 왜 취소했을까 이렇게 많이. 그렇죠. 그 중에서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3분의 1 정도는 그 이전보다 더 높은 최고가를 경신한 가격이었고, 그럼 팔아야 되잖아요. 네, 네, 가장 높은 가격이었는데 네, 게다가 그 특히 지역별로 좀 따지고 들어갔더니 서울은 돈 없고 그러면 네, 서울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강남, 서초 이런 데는 돈 없습니까? 전국적으로 보면 울산이 가장 높았고요. 네. 예, 그 다음이 서울, 그 다음이 인천, 뭐 이런 순으로 갔고, 서울에서 자치구별로 보면 광진구, 서초구가 66.7% 이제 거래되는 것 중에서 신고가를 경신했던 거래 취소 내역이 66.7%를 차지했고, 마포가 63%, 강남구가 역시 63% 정도의 취소 비율을 이제 보였습니다. 이런 지역들이 이제 흔히 이제 부동산 투기를 이런 얘기가 떠오르는 지역들인데 울산도 마찬가지죠. 네. 울산도 최근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의심을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이런 지역에서 최고가를 경신했으면 당연히 오히려 거꾸로 팔려야 되는데 네, 네. 이게 취소되는 비율이 거의 70% 가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특별 지역에서는. 그 예전에는 거래가 취소되더라도 이것을 등록하는 경우가 없었는데 네. 작년 2월 21일부터 신고된 거래가 취소가 되면 의무적으로 등록을 하게끔 다시 제도가 또? 바뀌었습니다. 작년부터. 그러면서 그 예전에는 거래를 했다가 취소가 돼도 그냥 그게 기록이 남겨져 있었거든요. 그러면 거래한 걸로 기록이 남았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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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네, 이제 네. 그 틈을 이용해서 워낙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들이 제기가 되니까 그러면 취소된 것은 등록을 해라. 등록을 다시. 의무화시킨 겁니다. 아하. 이제 근데 의무가 됐었는데 그 공개된 자료를 국민들은 조회해 볼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올해 2월 1일부터 그것이 드디어 공개되기 시작한 겁니다.
드디어. 네, 네. 그래서 공개된 자료를 가지고 부동산 그 정보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기업이 작년 12월과 1월치를 먼저 분석을 해서 내놨습니다. 아하. 거기도 보니까 취소되는 것 중에서 신고가를 경신한 취소 내역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확인한 거죠. 그래서 저희도 이거 문제가 있다가 싶어가지고 전수조사를 작년 1년간의 거래 내역을 전수조사를 한 겁니다. 전수조사했더니 그 경향이 확실하게 드러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일단 아파트는 굉장히 이제 표준화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한 건의 가격이 그 단지 내 다른 평형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겠죠. 한 똑같이 건만 생겼으니까. 올라가면 단지 내 가격이 전체적으로 올라가고 예. 그 주변에 인근 유사한 단지에도 전체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신고가 지금처럼 아파트 가격 변동이 심할 때는 예. 신고가를 경신했다라고 하면 그것이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고 그게 또 10억대 아파트가 그렇죠. 12억대 이게 팔린 거니까 그렇습니다. 팔렸대가 되는 거죠. 이렇게 네네, 신고해버리면. 그러면 더 잘 아시겠지만 언론에서도 그걸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12억을 올랐다 신고가 경신 이런 제목으로 이제 언론이 가만히 놔두지 않는 게 아니라 언론이 그렇게 하려고 네, 해가 또 뭐 그걸 그런 적극적으로 식으로. 이용하기도 하고 예. 그러다 보면 그게 또 SNS라든지 뭐 부동산 커뮤니티든지 이런 데로 쭉 확산이 되면서 네. 그 지역 일대의 가격 전체를 끌어올리는 그런 효과를 발현하고요. 또 불안한 마음에 그것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추격 매수에 나서게 됩니다. 그렇겠죠. 그게 또 다른 신고가를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 건의 신고가가 네. 만약에 그것이 의도적인 어떤 허위 신고였다면 그 한 건의 허위 신고가 불러일으킬 수 있는 영향력이나 파급력은 상당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고 제도를 악용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충분히 그런 의심이 가능하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려면 말이죠. 예를 들어서 아는 사람들끼리 짜고 네, 네. 아는 사람들끼리 짜고 우리 계약하고 실제 계약서 쓰고 네, 네, 네. 흔적은 남기고 네, 네. 예를 들어서 계약금 입금해 주고 네, 뭐 네. 통장 거래 내역도 남기되 한 뭐 두세 달 있다가 그렇죠. 네. 속사정은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돈 돌려주고 취소됐다 네, 네. 이렇게 해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요 시장에서는 자전 거래라고 그렇게 자전거래. 예, 표현을 하더라고요. 자기들끼리. 이게 증권 시장 안에서 이미 있었던 그런 표현인데 이제 그렇게 서로 이제 주고받는 거래들을 통해서 시세에 영향을 미치거나 시세를 끌어올리는 일들을 해왔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공공하게 알려져 있던 그런 업계에서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뭐 부동산 업자 한 사람이 다 서류상으로도 처리해볼 수도 있겠네요. 마음만 먹으면. 물론 단독 플레이도 가능은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서류로 신고를 해놓고 나중에 이게 착오였다, 잘못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다음에 없죠. 취소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취소를 해도 이게 부동산 지금 국토부 시스템에는 그 취소됐던 것이 같이 올라가서 취소된 걸 일반 국민도 알 수 있지만 이것을 받아서 정보를 제공하는 포털 사이트라든가 일반 부동산 앱에는 그대로 남아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또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그래서 일반인들은 보통 그냥 포털 같은 데서 네. 검색하지 국토부까지 가서 확인하지 않죠.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주는 시장에서의 어떤 영향력이라고 할까요? 파급 효과 이런 것들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런 주가 문제에 조작 대해서 아닙니까? 주가 조작? 부동산 그러니까 의도적인 조작도 분명히 있을 수 있고 네. 단순 실수도 있을 수 있고 또 실제로 거래를 취소한 경우 다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있겠죠. 모두가 다 문제라고 보지는 않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의심나는 상황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이제 전수조사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은 말씀하셨듯이 실제 사인 간의 거래에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거래 취소될 수 있으니까요. 그럼요. 근데 네. 그것하고 이렇게 뭐 아는 사람들끼리 서로 짜고 해버리면 수사가 들어가지 않는 한 밝혀낼 수가 없으니까 그동안은 속수무책이었던 거군요. 말하자면. 네, 네, 네. 근데 이제 이게 그 통계로 이런 경향성이 확실히 드러났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 다음 단계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거래 내역이 신고한 내역이 사실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그 신고할 때 보면 그 자금을 어떻게 그러니까 계약금을 얼마로 하고 중도금을 얼마로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요. 예. 이런 것들을 실제 조사를 해서 그 계약금이 실제로 전달이 됐는지 또 이제 만약에 취소가 됐다면 만약에 그 원래 집주인 취소했던 배액 배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배액 배상을 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것이 거래 추이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고가 갱신을 하고 신고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이 다른 어떤 그 예를 들면 가격 상승을 이끌어냈는지 이런 건 흐름까지도 정확하게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얻게 되는 경제적 이득이 워낙 크기 때문에 네, 네. 뭐 10억짜리 아파트를
몇 명이 힘을 모아 이런 식으로 12억으로 끌어올리면 단기간 만에 2억의 차익을 얻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여기서 예를 들어서 벌금이 이런 경우 뭐 50만 원 나온다 이런 걸로 맞습니다. 포기할 네, 수 네, 없는 네. 경제적 유혹이란 말이죠. 네네. 현재는 허위 신고를 해도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이제 그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그거 허위 신고가 걸린다 하더라도 그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실익이 훨씬 더 크다고 볼 수가 그렇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런 일들을 반복적으로 하는 분들이라든지 또 이런 행위에 대해서 엄단한다는 취지에서 사실은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하도록 주가 조작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도 좀 하고 있지 당연한 거 않습니까? 아닙니까? 예. 시장을 네. 이렇게 자본주의에서 이게 주가 조작보다 더 훨씬 더 중대한 그렇죠. 정말 많은 사람들 주가는 사실은 없어도 주식은 없어도 사는 분들이 계시면 집은 없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시장 필수여서. 교란 행위니까 엄벌에 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게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한데 현재 우리나라에 이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시장이 상당히 뭐랄까요, 좀 현대화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제대로 뭔가요, 이 정보가 거래되거나 정보가 이제 진행되는 상황들을 감독하고 감시할 수 있는 기구 자체도 좀 없는 상태고요. 뭐 금융시장 같은 경우 금융감독위원회가 있고 예. 금융감독원이 있고 또 관련 부처가 있어서 주가 그것들을 조작 같은 체계적으로 경우는 하는데 매일매일 모니터링 하잖아요. 네, 근데 당국이. 부동산 시장은 사실은 금융 그 시장보다 훨씬 규모가 큽니다. 주식 시장보다 훨씬 규모가 큼에도 불구하고 또 국민들의 삶에 미친 영향이 훨씬 더 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주먹구구식인 방식으로 이렇게 관리 감독이 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업자 이익 네. 중심으로 시장이 굴러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국토부 안에서도 이런 문제를 감독하는 기구에 임시 조직으로 한 15명 정도 인원이 배치돼 있거든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제 부동산 거래 분석원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따로 체계적으로 정보를 좀 관리하고 주식시장처럼. 분석도 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뭐 야당 쪽에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예, 국민들을 모두 범죄자로 이제 취급하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보는데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죠. 예. 주식 시장은 이미 그렇게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 부동산 시장을 현대화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은 그렇게 되면 모든 국민들이 사실은 이런 선의의 피해자를 그러니까요. 막을 수가 예. 있습니다. 네. 그 일반 국민들이 부동산 때문에 허덕허덕하는 게 그렇죠. 네. 본인들의 재산 증식 속도보다 동산의 증식 속도보다 부동산이 너무 네. 속도가 높으니까 못 따라가지고 허덕허덕하는 건데 지난 한 해 또 부동산 가격 변동 때문에 국민들이 얼마나 이제 마음이 예. 불편하시고 그러겠습니까? 이런 거 잡아야 돼요. 네, 연끌 막 이런 게 나왔는데 이렇게 막 만약 이것이 허위로 조작한 것이라고 하면 이런 신고 때문에 마음이 불안해서 추격 매수를 하고 그렇죠. 했던 그런 허위 피해자들을 어떻게 보상하겠습니까? 이게 계속 올라갈 것 같으니까 네. 이건 뭐 복잡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네. 10억인 줄 알았더니 일주일 사이에 12억이 됐어요. 네, 실제로 이제 그런 사례들이 많이 목격이 됩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본 거에 광진구의 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작년 중순까지 15억이었어요. 근데 8월에 17억 6천만 원의 거래 신고가 됐는데 들어갔는데 곧 취소가 되고 그것이 그런 기록이 그냥 남겨져 있죠. 그렇죠. 12월 말에 모르죠. 이게 예, 12월 말에 실제로 17억 8천만 원에 시세가 돼버렸구나. 예, 체결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취소된 신고가가 실제 시세로 남게 된 경우도 그렇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양천구 사례도 그 있는데요. 양반은 네. 그걸 처음에 올렸던 양반은 자기는 팔지도 않고 시세만 끌어올린 네. 그래서 이득을 얻은 셈이죠. 네, 아마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포탈에는 그대로 남고 네. 취소했지만 그래서 신고가를 뭐 2억을 올려놓고 그거보다 적은 가격 1억 올린 가격의 물건을 팔아서 시세 차익을 얻는 경우들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의원님 네. 이건 이제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부동산 거래 분석원 같은 거 빨리 만들고 그럼요. 네. 그 엄벌에 처하는 법도 빨리 발의해 주세요. 이런 법은 아주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다들 반가워할 겁니다. 네. 전수조사해서 여기 발 들여놓으셨으니까 할 수 없어요. 의원님 네. 직접 발의해 주세요. 그러면. 국토부 그 법안 소위에 지금 그 법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더 강력하게 고쳐주세요. 네, 2월 중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그 법안들이 여러 가지 고려하다 보니까 네. 그 처벌 조항이 약한 경우가 많거든요. 네. 더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네, 일단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 자체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시스템에 관해서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문제는 분명히 이해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통해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네. 천준호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